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금융자산 관련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네. 활용하는 방법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으시다면 네.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환갑 나이쯤 퇴직할 무렵쯤 되면은 네.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다 하더라도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든 떨어지든 네. 그렇게 해야지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주식 투자란 말이냐 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옛날처럼 예금 금리가 네. 정기예금 금리가 그건 책임져주는 상품이잖아요. 네. 금리가 뭐 10% 넘었다면 네. 사실 뭐 눈 감고 예금만 해도 되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예금만 해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 네. 수많은 금융 상품은 네.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눠진다. 이 내용이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네. 저축이라는 말과 네.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이건 아는데 네.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대학을 졸업해도 네.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네. 뜻이 비슷한가 보다. 네. 아니거든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면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네.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네.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를 저축 상품이라고 그러죠. 이 저축 상품을 사시게 되면 네.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네.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면 네.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 상품. 네. 주식이나 펀드처럼 갖다 맡기면 잘하면 돈을 버는데 네.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네. 투자 상품. 네. 요렇게라도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떤 돈으로 이 저축 상품, 네. 예금이나 원금 안 깨먹는 저축 상품을 넣어야 되는가? 네.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네.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네. 이건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네.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자금으로 5천만 원을 마련했는데 네.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 야 6개월 시집 보내려면 6개월 남았는데 네. 그 사이에 주식에 한번 튀겨가지고 돈 불려서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네. 튀기려고 넣었다가는 딸 시집 못 보내거든요. 그건 아깝더라도 눈 감고 네. 예금 아니면 CMA 네. 원금 안 깨먹는 저축상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그러면 투자상품의 뜻은 뭐냐? 네. 투자의 뜻은 네.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네. 채권, 네. 선물, 옵션, 펀드, 네.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네.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네.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요. 네.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어떤 돈을 투자상품에 넣어야 되느냐? 네.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네.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돈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보면은 요즘 뭐 동학개미 이런 분들 중에 빅2 그 돈 꾸어주는 신용거래 창구가 왕창 늘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돈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여기 뜻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되냐? 네. 금리가 뭐 10% 넘어가면 이 골치 아픈 거 안 해도 돼요. 네. 1년에 10%씩 팍팍 늘어나는데. 네. 근데 지금 금리가 1% 올라봐야죠. 2% 될까 말까 하니까 네.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네. 변동성이 따르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투자하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면 네. 주가 예측, 네. 부동산 예측, 네.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온갖 유튜브가 그냥 날만 새면은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유명한 존봉준, 존리 사장, 네. 그분은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인데 네. 그 신문에 얼마 전에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누가 와서 주가 어떻게 되냐고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다고. 모르니까. 네. 그런 도사도 모르는 거를 네.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공부하라면서 무슨 공부를 네. 무슨 공부냐? 네.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아.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게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아.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믿을 수 있고 네. 신뢰할 수 있고 네.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을 활용하려면 네. 이 사람이 원칙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원칙에 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 어떤 뭐 컨텐츠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요. 네. 그 원칙에 관한 공부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 투자에는 네. 리스크가 따른다. RISK. 아. 네. 이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아. 우리가 리스크를 지금 많은 분들이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위험상품. 네. 신문에서도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네.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 오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십몇 년 전만 해도 네. 우리나라의 여성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네. 근데 정말로 제가 그때는 네. 야,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네. 용기가 있다가 깡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네. 주식 사서 깨먹어, 네. 펀드 사서 깨먹어, 네.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네. 딸 시집 갔는데 약한 놈 만나. 네.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사모님들 눈에 보이는 거는 네.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건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네. 공무원들하고 난리잖아요. 네.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네.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지금 쪼다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아. 저는 네. 이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 왜? 네. 위험의 정확한 영어가 네. 중학교 때 배웠죠. 네. 데인저. 대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아. 예, 이 데인저가 네. 이 위험이에요. 네. 그러면 리스크, 저는 그래서 그냥 리스크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네. 그 리스크의 정확한 뜻이 뭐냐? 네. 이 불확실성이에요. 아. 잘 될 수도 있고 네. 잘못될 수 있는 거. 아. 이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소위 말하는 네.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금리를 10% 이상 주면서 책임져 줬죠. 네.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돼 있죠. 네. 근데 앞으로는요. 네. 결혼을 하는데도 네.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네.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네. 불확실성, 네. 이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에서도 이제 리스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에서의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럼 사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하나가 네. 책 몇 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시간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네. 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 투자에는 네.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 시장 리스크, 네. 그걸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네. 내가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네. 작년 봄에 사태 나서 주가가 확 폭락할 때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떨어지니까. 네. 또 9.11 테러 사태 나고 네. 뭐 금융위기 나고 네. 그리고 그때 폭락 시작하면 언제 그게 끝날지 네.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 내가 우량 주식만 갖고 있다면 네. 그런 비상사태가 언제 올지 네. 와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네.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리기만 하면 네. 제값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 네.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네. 5년, 10년 갖고 있으세요. 그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아. 그런 비상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네.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장기 투자 이야기하면 신경질 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종목이 뭐가 좋고 오를지 떨어질지 그거 좀 얘기하라는데 무슨 또 장기입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답답한 게. 아.
그게 마켓 리스크고요. 네. 두 번째는 네.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네. 불량 주식, 네. 좀 약간 쌍스럽게 표현하면 똥주라고 그러죠. 네. 갖고 있으면 100년, 1000년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개별 종목 리스크를 네.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네. 열심히 기업 방문도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주식만 고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네.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네.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는 분산 투자로 방어한다. 네. 시장, 마켓 리스크는 네. 장기 투자로 방어한다. 아.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분산의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 네. 항공주하고 석유주를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 기름값 오르니까 네. 이 항공주식은 주가가 떨어지죠. 네. 그런데요, 석유주는 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완이 되는 거죠. 그걸 종목을 분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공격적인 상품과 네.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에 이렇게 나누는 거. 네. 그걸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산하는 방법이 뭐냐? 네. 적립 투자. 요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 그걸 시간 분산 투자라고 그래요. 그 적립식 투자는 네. 시간 분산 투자다. 시간을 분산해 투자한다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면 뭐냐? 네. 종목을 이렇게 분산하는 거. 네. 그다음에 리스크 크기별로 분산하는 거. 네. 그다음에 요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 50만 원 네. 적립식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 분산 투자하는 거. 이게 분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네. 여기서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할 때 네. 적립식 투자의 마력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적립식 투자하면은 네. 그냥 무조건 이번 달에 50만 원, 다음 달에 50만 원 나눠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적립식 투자의 마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예를 들면은 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네. 10만 원씩 10년 동안 네. 10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0만. 120만 원이죠. 네. 10년이면 1200. 1200만 원. 네. 그래서 10년 동안에 네. 한 달에 10만 원씩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 10년 동안 했으면 투자 원본이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펀드의 가격이 10,000원이었다고 가정해요. 시작할 때가.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확 떨어져가지고 네. 5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가격이 10,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5년 동안 쭉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네.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부터 5년 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10,000원에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 10,000원이 네. 5년 동안에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5년 후에 10,000원까지 올랐다. 네. 그러면 10만 원씩 120개월을 꾸준히 넣었어요. 네. 1,200만 원 넣었어요. 네. 원본이 얼마쯤 돼 있을까요? 한 달에 10만 원씩 쭉 하고 주가는 네. 10,000원이 2,000원에서 다시 10,000원으로 돌아갔다. 네. 그러면 그동안 불입한 네. 1,200만 원은 네. 2,000원에서 산 게 있고 4,000원에 산 거 있고 네. 8,000원에 산 거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럼 평가액이 얼마 됐을까요? 1200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대충 사람들이 본전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본전 근처 하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2,410만 원이에요.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이야. 왜 그러냐? 2,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5주를 사잖아요. 네. 10,000원일 때 한 주밖에 못 사는데 그렇죠. 네. 그때 떨어졌을 때 많이 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니까 약간만 올라도 네. 원본을 회복하고 2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적립식 투자의 매직 파워, 위력, 마력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네. 시작할 때 10,000원에 시작했는데 네. 한 3개월쯤 되니까 말이야 7,000원으로 떨어져. 네. 계속 떨어질 것 같아. 네. 그건 스톱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지고 네. 아주 쌀 때도 많이 사야지 네. 빨리 원본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네.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DC형 펀드,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은 적립식으로 투자해 가는 거거든요. 네. 이 적립식의 마력을 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네.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